안녕하세요. 아이언맨에도 출연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기업 얼마나 더 키울 수 있을까? 테슬라 주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 오늘 영상에서는 테슬라 주가, 호재와 악재를 정리하면서 테슬라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호재입니다. 얼마 전 트럼프와 해리스가 대선 토론을 했었죠. 그런데 이때 많은 전문가들이 토론 결과에 대해서 해리스의 우세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테슬라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해리스는 전기차 생산을 더 늘릴 것이고 전기차 제조업체를 지원할 것이라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 테슬라 주가가 더 오를 걸로 기대되는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죠. 과연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주가 부양에 관심이 없는 걸까? 라는 그런 의문도 드는 상황인데 아무튼 해리스의 토론 결과 우세에 따른 호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호재는 중국 내 테슬라 8월 판매량 증가입니다. 이는 중국이 전기차 판매를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테슬라도 많이 팔렸지만 중국산 전기차인 BYD는 더 많이 팔렸습니다. 테슬라 8월 판매량이 전월 대비해서 17% 상승을 했는데 BYD는 전월 대비 30%나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BYD에는 밀렸지만 그래도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좋은 상황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7월 74,117대 그리고 8월에는 86,697대를 판매했습니다. 만약에 9월에도 판매량이 조금 더 증가해서 한 9만 대 정도 판매가 된다면 그러면 중국 내 3분기 총 판매량은 25만 대 정도가 될 겁니다. 25만 대. 참고로 테슬라는 올해 2분기 중국에서 20만 5천 대를 판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분기 판매량을 훌쩍 뛰어넘은 실적이죠. 그리고 작년인 2023년 중국에서 판매량을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1, 2분기를 모두 더해도 29만 4천 대를 팔았다고 하니까 올해 테슬라 3분기 실적 대략 한 25만 대 정도? 이 정도를 기대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에이 그래봤자 비아디한테 밀리잖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다음 테슬라의 또 다른 호재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세 번째 호재는 유럽에 판매하게 될 중국 제조 테슬라 차량에 대한 관세 부과 소식입니다. 이건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닌데 오는 9월 25일 정도에 유럽 연합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투표 날짜도 바뀔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서 이 관세 결정 관련 뉴스를 기다려야 합니다. 중국에서 만든 테슬라 자동차를 유럽에 팔 경우에 기존보다 관세를 9% 인상한다는 뉴스입니다. 관세 부과가 무슨 호재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 비아디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제일 큰 경쟁자죠. 테슬라는 9% 정도 관세 인상이 예상되는데 반해서 다른 중국산 전기차들 있죠. 얘네들은 17%에서 36%까지 관세가 인상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가격 측면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보일 수 있는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호재는 테슬라 자율주행 차에 대한 판매 승인에 대한 뉴스입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 판매를 유럽과 중국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게 무슨 제대로 아직 승인이 날지 판매가 될지 아직은 몰라요. 그래도 기업의 확고한 목표가 있다면 성장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FSD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이미 개발은 다 끝났고 문제는 규제 당국의 승인이다. 내년도에 그러니까 늦어도 2분기까지는 유럽과 중국에 판매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자율주행 차가 나오게 되면 차가 있어도 운전하기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한 대씩 더 살 수도 있고요. 나이 든 사람, 운전이 힘든 사람, 그리고 로봇택시까지 잠재 수요가 큰 시장입니다. 이건 테슬라 소식은 아니고 우버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년 초에 애틀랜타와 텍사스의 우버는 웨이모와 손잡고 자율주행차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웨이모는 이미 샌프란시스코, LA, 피닉스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미국 내 자율주행 택시는 이미 승인이 다 끝났어요. 이미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죠. 테슬라 역시 여기에 이제 한 발 걸치면서 자율주행 택시가 출시가 된다면 또 다른 실적 상승이 기다려지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니까 도이치방크는 테슬라를 최선호주로 선정을 하면서 앞으로
40% 가까이 주가가 더 급등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여러 가지 산업을 만드는 기술 회사로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년 유럽과 중국에서 자율주행 서비스 출시와 더불어 에너지 저장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 이게 큰데 이런 로봇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된다면 테슬라 가치는 앞으로 25조 원 가까이 끌어올릴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옵티머스 테슬라 로봇을 보면 집안일 해주는 그런 수준을 목표로까지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옵티머스 3가 연구 중이고요. 이렇게 집안일을 도우면서 뭐 옷도 개고 뭐 요리도 하고 이런 걸 목표로 계속 연구하고 있다니까 빨리 출시되기를 기다려 봅니다. 그래서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이 나오게 되면 시가총액이 25조 원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7,232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5조 달러까지 상승한다. 이건 앞으로 주가가 3배 더 상승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얼른 자율주행 기술과 더불어 테슬라 로봇 출시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테슬라에 이런 호재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제든 주가가 또다시 폭락할 수도 있는 그런 악재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다음 악재들 살펴보시면서 테슬라 투자에 대한 리스크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악재는 테슬라 전기차 화재 사고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전기차 화재, 이걸로 인해서 뭐 전기차 중고차들이 엄청나게 가격이 막 하락하고 있었다고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테슬라 전기 트럭에서 화재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것 때문에 미국의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테슬라 전기차 화재를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이 뉴스가 8월 말에 나온 뉴스니까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계속 지켜봐야겠죠. 교통안전위원회가 만약에 전기차는 화재에 취약하다 막 이런 결론이 나온다면 향후 전기차 수요에 엄청난 악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악재, 계절적 요인이죠. 올해 정말 많이 더웠죠. 기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기후변화가 전기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 미국에 엄청난 폭설과 한파가 몰아쳐서 전기차들이 방전되고 충전할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전기차 운행이 얼마나 힘든지를 경험한 사람들을 옆에서 봤던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날씨가 만일 올해도 다시 반복된다면 전기차에 대한 미국 내 구매가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악재는 미국 경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연 연준은 금리를 얼마나 내리게 될까요? 연준은 한국 시간으로 19일 새벽 3시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냥 0.2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 그러니까 B컷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최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국 금리의 큰 인하, B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미국의 불황에 대한 우려 때문이죠. 지금 미국이 뭐 불황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불황 전 단계는 뭐 대부분이 인정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인식이 크죠. 그래서 미국은 진짜 불황이 오기 전에 더 빨리 금리를 내려야 해, 막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언제 갑자기 테슬라 주가가 폭락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경기 침체는 기술주에 대한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도 잠재적인 악재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일 미국 금리가 B컷으로 0.5%포인트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자극시키게 될 거고요. 그러면 지난 7월 말 이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폭락을 했죠. 260달러에서 190달러까지 폭락했던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좁혀지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자금들이 달러 자산을 마구 팔아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면 미국에서 큰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대부분이 큰 폭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0.5%포인트 B컷이 나왔다고 뭐 물론 무조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오냐, 주가가 하락하냐, 사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죠. 하지만 최근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자극되면서 나스닥 대형 기술주들 일제히 하락했었던 그런 사례 뭐 몇 달 안 지났잖아요. 그거 보면서 벌벌 떨면서 누군가 먼저 슬쩍 내놓는다, 막 팔기 시작한다 그러면 서로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막 파는 그런 하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악재는 일론 머스크의 말과 행동이죠. 테슬라의 최대 호재이자 악재, 일론 머스크죠. 만약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로 테슬라의 큰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없애고 친환경 전기차로 전환은 필요 없다라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지지하면서 내각에 한 자리 예약해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자체가 악재란 말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지지하고 있는 게 맞아요. 원래 일론 머스크는 예전에 바이든 지지했었어요. 그런데 바이든이 노동자 편에서 친노조 활동, 기업 규제 정책 막 이런 걸 펼치니까 아주 치가 떨렸었나 보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바로 트럼프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한테 너 나 도와줘서 고마워. 뭐 내각에 한 자리 줄게 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이렇게 겉으로만 보면 트럼프가 당선돼도 테슬라에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할 때, 지금 X로 바뀌었죠. 이거 인수할 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테슬라 주가 이때 23달러에서 400달러까지 2년에 걸쳐서 쉴 새 없이 이어지던 이 상승이 꺾이게 된 이 시점, 이때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하는 기간 동안 여기서부터 100달러까지 이렇게 꼬라박았어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집중하고 장사 잘하면 테슬라 주가도 계속 올랐겠죠. 그런데 자꾸 밖으로 딴 생각하면서 테슬라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크게 이렇게 하락을 했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일론 머스크가 정치놀이에 빠져서 테슬라 기업 경영에 관심이 없어지는 그런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인다 하면 주가는 하락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에 대한 호재와 악재를 살펴봤어요. 테슬라 주가는 앞으로 오를까 떨어질까? 롱이야 숏이야? 너라면 어떻게 투자할 건데? 저라면 이렇게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시면 기술적으로는 대략 이 정도 176달러 그 정도 선을 저는 저점으로 보고 있어요. 뭐 가끔 이렇게 100달러까지 빠졌을 때도 있고 150달러까지 갈 때도 있었지만 이거를 기다리면은 영영 기회가 안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적당히 욕심 버리고 한 175달러, 6달러 이 정도 선을 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매물대가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횡보하는 밴드의 고점은 대략 270달러 선에서 이렇게 고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기 주가들과 매물대, 이걸 보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이 위로 올라가면 테슬라에 투자했던 사람들 가운데 적당히 먹고 나가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인지 아니면 귀신같이 이때마다 악재들이 터졌기 때문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270달러 어간에서는 항상 이렇게 맞고 다시 떨어지는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176달러 오면 영끌 매수 끝,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제 영상 전반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호재와 악재를 생각해 보세요. 다시 정리하자면 호재는 9월 말 유럽연합에서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9월 달에 중국 판매량 발표, 그리고 3분기 판매량 실적이 이제 기대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월에 대선 결과에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이게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년도 2분기 정도에 유럽과 중국의 자율주행 전기차를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끝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테슬라 로봇 출시가 기다려진다. 이 정도가 호재죠. 내년 2분기까지, 그러니까 유럽과 중국의 자율주행 전기차 판매, 이게 확실히 보일 때까지 그 호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악재는 9월달 연준 금리 인하에 따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갑자기 발생을 하면서 기술주가 크게 하락할지도 모른다. 이거는 당장 이번 주 다음 주에 나올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악재는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전기차 화재 사고 조사 결과 발표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11월 달 미국 대선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승리를 하고 거기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내각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이거 자체는 굉장히 엄청난 악재로 투자자들이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내년 2월까지 미국에서 겨울철 날씨, 기상이변 이런 것들 때문에 폭설, 혹한이 다시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테슬라 판매량은 또 겨울철간에는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최소한 다가오는 겨울이 지나기까지 잠재적 악재가 언제 또 갑자기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주기적으로 호재가 터지고 악재도 터지고, 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죠. 호재와 악재가 번갈아서 테슬라 주가를 흔들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몰빵은 좀 자제하시고 저점 부근까지 진득하게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에이, 그러다 테슬라 급등해서 저점 못 잡으면 어떡해? 네가 책임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저라면 이렇게 투자할 겁니다. 저점 요 정도 보고 있으니까 진득하니 기다렸다가 요 부근 오면 분할로 매수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거죠. 앞으로 테슬라 주가의 저점이 몇 번이나 더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예상되는 호재와 악재들이 하루 이틀에 끝날 건 아니잖아요. 호재로 막 급등하다가 또 갑자기 어느 정도 이렇게 고점 찍을 때쯤이면 이 세력들이 또 악재를 빵빵 터트려요. 그러면 또 막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이 호재와 악재 사이를 막 오다가 가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다 하면 그 이후에 테슬라의 실적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또 다른 상승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 그때 가서 또 다시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저점을 기다리면서 폭락이 올 때마다 이렇게 폭락이 올 때마다 저점에서 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진짜 테슬라 주가가 지금의 3배로 급등하는 날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배 급등하는가 지금 사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저점에서 매수하면 3배가 아니라 4배가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